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상식을 뒤집어 인생의 진짜 파워를 찾을 수 있는 곳 역발상 연구소입니다. 11회차 상품, 서비스, 사업 수익률에 이어서 투자 상품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판매와 임대, 재개발, 상가, 재개발, 경매, 중개 수수료를 금융상품에서 펀드, 주식,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으로 실제 계산식과 사례를 보여주고 요약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1장 부동산 판매, 임대, 재개발 수익률 1. 부동산 판매 수익률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 건물,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은 보유기간에는 임대료 수익을 올리지만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처분하여 매매 차익을 올린다. 판매 수익률은 판매가격 빼기 구입가격 빼기 금융비용 빼기 마이너스 재비용, 수수료 나누기 판매가격 곱하기 100. 판매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세금과 수수료를 줄이고 비싸게 파는 방법은 기간을 충분히 갖고 지역에서 가장 크고 능력 있는 중개업소를 골라서 메리트를 더 주고 가격을 높게 받는 것이다. 2. 임대 수익률 상가, 오피스텔, 빌딩 등의 수익성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금이 없는 경우 임대 수익률은 월 임대료 곱하기 12 나누기 매매가 빼기 마이너스 임대 보증금 곱하기 100.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90만원, 매매가 1억 4천만원, 임대 보증금이 4천만원일 경우 투자 수익률은 90만 곱하기 12 나누기 1억 4천만 빼기 마이너스 4천만 곱하기 100은 연 12%가 된다. 상가의 평균 수익률이 7에서 10% 정도이고 빌딩의 투자 수익률이 보통 6에서 8%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투자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출금이 있는 경우 임대 수익률은 월 임대료 곱하기 12 빼기 마이너스 은행이자 나누기 매매가 빼기 마이너스 임대 보증금 빼기 마이너스 융자금 곱하기 100.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90만원, 매매가 1억 4천만원, 임대 보증금 4천만원인 상가를 연 6%의 이자로 5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산 경우 투자 수익률은 90만 곱하기 12 빼기 마이너스 240만 나누기 1억 4천만 빼기 마이너스 4천만 빼기 마이너스 5천만 곱하기 100은 연 16.8%가 된다. 따라서 대출을 이용할 경우 타인자 본능 이용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되어 대출 없이 투자한 경우보다 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응용 사례 임대주택은 물론 연수원, 예식장 등의 기존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 유의할 점. 임대소득을 전세보증금으로 받으면 비과세되고 월세로 받으면 임대수익 금액이 1년에 3천만원 이상이면 해당 연도소득을 추계로 산정할 때 표준소득 금액이 20% 가산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한다. 종합소득세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소득 따위의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많이 나오고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을 때는 적게 나온다. 그러나 임대료를 월세로 받지 않고 전세보증금만 받을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달마다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전세를 놓을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 임대사업은 임대주택법, 각종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규를 알아야 하고 세금 관련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임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이자율의 차이와 세금을 줄이는 문제, 공실률을 줄이는 것이다. 잘못하면 이자율 차이에 의한 레버리지와 공실의 증가로 건물주 푸어가 될 수도 있다. 3. 재건축 재개발 투자 수익률 재건축의 투자 수익은 많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초기 비용 등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야 하고 자신이 배정받은 아파트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서 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 투자 수익을 예상하려면 조합과 시공사와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여 무상으로 공급되는 평형이 어느 정도인지, 추가 부담 금액은 얼마인지, 주변 아파트 동일 평형 시세는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의 금융비용, 즉 투자 비용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비용을 빼야만 정확한 투자 수익을 알 수 있다. 가정 재건축 평형의 14평, 15평, 19평이고 대지지분비 각각 16, 18, 23이고 무상지분율 시 모두 120%일 때 계산 쉽게 과정을 살펴보자.
무상지분 평형 D는 B 곱하기 XC로 평형별로 19.2평, 21.6평, 27.6평이 된다. 입주 예정 평형 E는 각각 23평, 30평, 37평이 된다. 평당 조합원 분양가 F는 550만원이 된다. 평당 일반 분양가지는 680만원이 된다. 추가 부담금 H은 2-D 곱하기 X F로 각각 2,090만원, 4,620만원, 5,170만원이 된다. 매입가 I는 12,890만원, 14,400만원, 18,400만원이 된다. 총비용 J는 I 더하기 H로 14,890만원, 19,020만원, 23,570만원이 된다. 일반 분양가 K는 G 곱하기 X2로 각각 15,640만원, 24,000만원, 25,160만원이 된다. 총수익액은 K-J로 750만원, 1,380만원, 1,590만원이 된다. 총수익률 L 나누기 J은 각각 5.04%, 7.26%, 6.75%가 된다. 재건축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상지분율의 크기와 추가 부담금이 적어야 한다. 2장 상가 경매 중개료 부동산 수익률 1. 상가 투자 수익률 상가의 투자 수익률 계산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투자 후 미래가치 빼기 마이너스 투자원금 나누기 투자원금이 되며 투자 후 미래가치는 부동산 임대 수익률 및 자본환원율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 임대 수익률은 연임차료 나누기 실투자금액 임대차가 되며 보증금은 투자원금에서 차감실 투자금액 하던지 혹은 적정이자율 곱해서 연임차료로 환산한다. 다음으로 투자된 자본환원율을 보면 부동산의 연간 순임 대수익을 거래가격 적정 시장가치로 나눈 비율이 자본환원율이 된다. 즉, 연간 순임 대수익을 산출한 후 이를 자본환원율로 나누면 당해 부동산의 적정 가치가 산출된다. 즉, 순임 대수익 나누기 거래가격은 자본환원율이 되기 때문에 자본환원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투자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2. 경매 수익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수록 거래세를 인하할수록 경매 수익률은 높아진다. 입찰 경쟁률이 높아지면 낙찰가가 올라가게 된다. 낙찰가율이란 최초 감정가를 낙찰가로 나눈 비율로 아파트의 경우 적정 낙찰가율은 80% 선이며 낙찰가율이 85%를 넘으면 경매 한계 수익에 도달했다고 보면 된다. 향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 즉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일 경우 예외적으로 90%를 넘겨도 되지만 이는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경우에 한한다. 낙찰률 경매 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낙찰률은 20% 미만대를 든다. 낙찰가율은 최초 감정가 나누기 낙찰가 곱하기 100. 경매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담합의 정도와 낙찰가율에 달렸다. 3.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정한 법정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요율 등은 변경될 수 있다. 매매와 임대차의 금액 범위, 수수료율, 한도는 다음과 같다. 매매는 5천만원 이하는 0.6%이고 한도는 250만원, 5천만원 이상 2억 이하는 0.5%이고 한도는 800만원이다. 2억에서 6억 미만은 0.4%, 6억 이상은 0.2%에서 0.9% 내에서 합의에 의하고 한도는 없다. 임대차는 5천만원 이하는 0.5%이고 한도는 200만원, 5천 이상. 2억 이하는 0.4%이고 한도는 300만원이다. 1억에서 3억 미만은 3%, 3억 이상은 0.2%에서 0.8% 내에서 합의에 의하고 한도는 없다. 매매, 임대, 중개, 수수료 매매와 임대 등 거래 형태에 따라 각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면 된다. 예컨대 8천만원의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수수료는 32만원이 된다. 그러나 5천만에서 1억 원 이내 부동산 물건의 임대 수수료 한도액은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내면 된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엔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120만원의 수수료를 치르면 된다. 분양권 중개 수수료 분양권의 경우는 매매계약 당시 매도자가 납입한 금액의 요율을 곱하면 된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더해서 요율을 곱한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3천만원이고 프리미엄이 1천만원이라고 할 때 4천만원의 요율 0.6%를 곱하면 24만원이 된다. 중도금이 납입된 상태라면 계약금에 중도금, 프리미엄을 모두 더해 요율을 곱하면 된다. 월세 중개 수수료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된다. 월세 수수료는 최초 지급한 보증금과 계약기간의 월세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50만 원으로 2년간 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2년간의 월세 50만 원 곱하기 24개월 거래 금액은 7,2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중개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수수료는 27만 8천 원이 된다. 부동산 교환 중개 수수료.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택과 상가를 교환할 경우 교환 대상 물건 중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3억 원의 상가와 5억 원의 주택을 교환할 경우 중개 수수료율의 기준은 5억 원의 상가가 된다. 매매율 0.4%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2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거래가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율 범위 0.2에서 0.9%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계약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를 높이는 방법은 거래가액이 큰 물건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과 중개업소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달렸다. 3장 금융상품 펀드 수익률. 수익률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액 가중 수익률과 시간 가중 수익률로 구분할 수 있다. 금액 가중 수익률, 투자자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모든 현금 유출입의 현가의 합을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시간 가중 수익률, 운용자 수익률, 기하 수익률은 운용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익률로 투자 금액의 입출금이 발생하는 시점마다 수익률을 계산한 후 각 시점마다의 수익률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1단계 계산 방법은 말일 기준과 나누기 초일 기준과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00이 되고 분배율을 고려한 2단계 계산 방법은 결산 시 기준과 나누기 초일 기준과 곱하기 말일 기준과 나누기 결산 후 기준과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00이 된다. 사례 초일 기준과 1010.00 결산 기준과 1060.00 결산 후 기준과 1000.00 말일 기준과 1030.00일 때 수익률은 1060.00 나누기 1010.00 곱하기 1030.00 나누기 1000.00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은 8.10%. 은행금리를 고려한 3단계 계산 방법은 기간 내 총 투자 금액은 기간 초 순자산 더하기 기간 내 입금액 빼기 마이너스 기간 내 출금액 2되어 수익은 기간 말 순자산 빼기 마이너스 기간 초 순자산 빼기 마이너스 기간 내 입금액 빼기 마이너스 기간 내 출금액 수익률은 수익 나누기 총 투자 금액 곱하기 100이 된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1일자 총 증권계좌의 자산이 1,200만 원이고 1,200만 원은 900만 원의 주식과 3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2006년 4월 30일까지 총 6개월간 500만 원을 입금했고 그 6개월간 300만 원을 출금했다고 하자. 그러면 기간 내 총 투자 금액이 순자산 1200 더하기 입금 500 빼기 마이너스 출금 300은 1400만 원이 된다. 6개월간 자신이 투자한 모든 금액은 1400만 원이 된다. 수익을 계산해보면 4월 30일자로 계좌에 남아있는 자산이 18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1800만 원은 1400만 원의 주식과 4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어떻게 구성되었든지 총 자산이 1800만 원이라고 보면 실제로는 얼마를 그동안 벌었을까? 계산해보면 수익은 기말자산 1800 빼기 마이너스 기초자산 1200은 600만 원. 600만 원이 수익이 아니라 실제로 계좌는 600만 원이 늘었더라도 그동안 주가가 올라서는 것이 있고 그 중에는 현금을 더 넣어서는 것이 있다. 현금을 얼마나 더 넣었습니까? 6개월 동안 결국 600 빼기 마이너스 200은 400만 원을 더 넣었다. 따라서 수익 600만 원에서 빼기 마이너스 200만 원을 하면 400만 원이 주식 때문에 오른 것이다. 따라서 정리하면 수익은 기말자산 1800 빼기 마이너스 기초자산 1200 빼기 마이너스 입금 600 빼기 마이너스 출금 200은 400. 따라서 수익률은 400 나누기 1400 곱하기 x 100은 27.7%가 된다. 혹은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기말자산 나누기 총 투자 금액은 1800 나누기 1400은 1.27이 된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자산 운용 능력이 좋은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에 달렸다. 4장 금융상품 주식 수익률 1. 기본적인 수익률은 판매가격 빼기 매입가격 빼기 수수료 나누기 매입가격 곱하기 100으로 계산식은 연간 수익률을 의미하며 기간별로는 해당 기간만큼 나눈다.
이 일부를 판매했을 때 수익률 계산 방법은 현재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현재 가치와 현금을 합해서 초기 투자금에 비해 얼마나 증가, 감소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처음 주식에 투자할 때 7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400만 원을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400만 원의 주식을 380만 원의 손실을 보고 팔았을 때 주식 매도 금액 380만 원 더하기 현금 보유액 300만 원 나누기 처음 주식 투자 금액 700만 원은 0.97%로 마이너스 3%의 손실을 말한다. 매수가격 초기 투자금 매입수량 5천 곱하기 매수가격 1,400은 700만. 매도가격 매도수량 649 곱하기 매도가격 1,395은 90만 5,355. 현재 보유한 주식가격 5천 빼기 마이너스 649 곱하기 1,395은 606만 9,645. 현재 자산의 합계 606만 9,645 더하기 90만 5,355은 697만 5,300. 현재 수익률 697만 5,300 나누기 700만은 0.996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1.4%이다. 여기서 수수료와 특별세가 포함되면 손실률은 더 떨어지게 된다. 주가 수익률 PER은 주가가 그 회사의 주식 일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것은 주가를 일주당 연간 이익금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배율이 크면 회사의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 배율이 작으면 주가가 이익에 비해서 싼 것이 된다. 이익은 배당보다도 그 기업의 수익력이나 안정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주가도 그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주가 지표가 되어 있다. 국채유통 수익률은 보통 국고채 수익률이라고 하며 수익률의 변동은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변한다. 많이 사고자 한다면 올라가고 많이 판다면 내려간다. 특히 국채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주식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손절매 원칙을 지키고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는 것이다. 5장 금융상품 채권 수익률. 이자율은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정해진 숫자이며 수익률은 할인율이라고도 하는데 채권 거래를 통해 형성된다. 주식은 주문을 할 때 가격을 지정하여 주문을 하게 되고 채권은 수익률 할인율을 지정하여 주문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액면가 만원 1년 만기 AAA 등급의 가 회사채의 이자율이 6%인데 채권 발행 후 5개월 뒤 AAA 등급의 나 회사채는 이자율 9%로 발행되었다. 이 경우 가 회사채가 채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같은 등급의 나 회사채가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므로 가 회사채의 수익률 할인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수익률 할인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더 많은 할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등급의 회사채가 다른 이자율로 거래되고 있으면 누구든지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나 회사채 따라서 미리 발행된 가 회사채의 가격이 떨어져서 같은 9%의 이자율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야 가 회사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 회사의 이자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 할인율은 상승하는 것이다. 만기 수익률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시 수익률을 말하는 것이다. 수익률의 개념에서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용어를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란다. 채권의 경우도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며 만약 채권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할인율이라는 용어는 채권에서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채권의 매매 구조는 특이해서 할인율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채권 매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채권을 제외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상품의 경우 매매를 할 경우 가격으로 서로 흥정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채권의 경우는 다르다. 채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할인율 예측과 변동에 따른 빠른 대응이다. 6장 금융상품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 CD란 양도성 예금증서를 말한다. 일반 예금증서는 만기 시에 예금주에게 이자와 원금을 주는 방식이라면 CD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무기명으로 발행하므로 만기 시 예금주 확인 없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므로 중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제3자에게 이 CD를 팔 수가 있다. 일반 예금은 원금의 확정이자를 얻는 방식이지만 CD는 발행증서에 액면가가 표시되어 있고
만기 시 이행명가를 돈으로 받기 때문에 이자를 할인한 가격으로 발행된다. 즉 만기 이자가 6%이고 1,000만 원 살 때 7만 원이 할인된 993만 원 정도의 이 증서를 사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고 채권 시장이 불황이면 이자가 높아져 할인율이 커지므로 7%, 8%에도 발행되는데 이 할인율이 이 증서를 사는 사람에게는 수익이 되고 이것이 유통수익률이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며칠 전 5% 할인된 가격인 95만 원의 CD를 샀는데 지금은 CD가 비싸져 3% 할인된 가격인 97만 원에 판매가 된다면 갑이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 이 CD를 제3자인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고자 한다면 을은 3% 할인된 가격보다는 5% 할인된 가격의 CD가 더 큰 수익을 주므로 당연히 사게 된다. 그러면 갑도 산 가격에다가 약간의 프리미엄을 붙여 96만 원에 팔게 된다. 그러면 갑은 며칠 만에 만 원을 번 것이고 을도 나중에 만기에 3% CD보다는 만 원을 더 번 것이 되는 것이다. 반대 경우엔 양쪽 손해 이런 경우에도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유통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할인율 차이를 크게 하는 것으로 투자기관 선정과 컨설턴트 관계 유지, 변동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익률 계산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즐겁게 일하면서 수익을 높이고 뿌듯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딜 가나 환영받는 처세라는 매력적인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하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